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소한 얘기들도 참 인간사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잉하고 어떤 사람은 피하고요. 검사 받고 싶어가지고 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다녀왔으니까 검사해달라고 광주시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출입국 살펴보니까 전혀 나갔다 들어온 적이 없어서 공무집행 방해. 또 송파에 사는 한 여성은 격리를 당신 해야 된다. 아무리 격리하라고 그래도 거부하고 도망다녀서 강제로 이송 조치를 당했는데 이 여성분의 남편과 아들은 메르스 확진 환자라고 합니다. 세상 참 그렇죠.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야 되나요? 아닌가요? 광고 벌써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르스 얘기하다가 정신이 없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움직임도 또한 바빠지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메르스 때문에 참 정치인들이 지금 좀 바빠졌죠? 그렇죠? 예. 네, 각자 대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워낙 이번 그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지적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나 또 이제 대통령의 어떤 움직임보다는 지방자치 단체장들이라든가 또 이제 여야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오히려 더 이제 관심을 받는 이런 네.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글쎄 이제 정치인들도 이제 저마다 여야 이제 각 당 대표들이라든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메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심들을 자신의 행보로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인이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정치인들 같은 경우 또 이제 바로 이제 국민들이 좀 이제 아파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네. 현장을 찾아가지고 네. 그런 어떤 아픔을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 이거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일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각자 또 스타일도 다르고 찾아가는 것도 좀 다르고 그랬는데 외국의 경우에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1년에 9.11 테러에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예. 재선에 성공했고 또 그런데 허리케인 왔을 때 카트리나 때 늑장 대처로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이고 오바마 대통령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위기에 나서는 정치적 리더십 국민은 이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또 정치 얘기하니까 그 대구 수성갑에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해서 새누리당으로 보면 이제 비어 있는 곳인데 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은 거기서 오랫동안 털을 닦고 있었는데 맞대결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예, 상당히 좀 이제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상황으로 당 안팎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 하면은 사실 이제 차기 대선에 아주 적극적인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거로 이미 다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네, 상황인데요. 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고향이라고는 합니다만은 대구가 고향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경기도지사를 이제 지냈었는데 네. 이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지역이 아닌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수성갑에 이제 나서겠다는 거 이것이 상당히 좀 이제 갑작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김문수 지사는 이제 차기 대선 이전에 일단은 국회로 이제 진출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장 그 당 내에서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좀 이제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안전한 행보를 하려는 거 아니냐, 가장 안전한 지역을 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제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배를 들려고 하는데 네. 김문수 전 지사는 이제 꽃가마를 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당내에서도 이제 그런 반발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성갑 지역이 결코 만만하진 않을 거래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이 시장에 나섰을 때도 또 국회에 출마했을 때도 40% 넘는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김문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는 그 평가가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그렇게 쉬운 지역은 아니다. 김부겸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죠. 예, 네. 김부겸 전 의원의 이제 그 득표력도 이제 상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특히 이제 김문수 전 지사 측에서는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43%를 득표했습니다. 그 시장 선거에서. 예, 근데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구 지역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글쎄 이제 과연 이제 일단 당협위원장 이번에는 이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런다고 당협위원장 된다고 해서 곧바로 공천이 보장이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협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내년 이제 공천까지 과연 진짜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인지 이런 거는 또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새누리당의 앞으로 그 공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변화 네. 이런 것과 또 맞물릴 문제 아닌가 이제 또 생각이 네. 이제 듭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은 그 호남에서의 이정현 의원이 탄생했듯이 영남에서 야당 쪽 의원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는 그 야당 입장에선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운 이제 상황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네. 이제 내년 그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대구에서 이제 좀 기적을 만들어 보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의지가 상당히 이제 강했었는데.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라는 이제 거물이 이제 맞대결을 할 경우 그때는 한번 이제 김부겸 전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이제 또 부담스러운 승부가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네, 민주화 투쟁에서의 동지기도 하고 또 그 전에 그 한나라당에 같이 있던 인연들도 두 분 다 있고 그런데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말들도 있습니다만. 예, 과연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혁신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를 할지 현재로서는 뭐 예측불허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혁신위원회 그 구성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한 구성이 이제 눈길을 이제 끕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로 딱 규정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이거 경력이나 어떤 그 출신도 상당히 다양한 이제 그런 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김상곤 혁신위원회 강점이자 또 이제 약점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첫날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도 이제 보면은 저마다 그 혁신의 어떤 그 방향이나 구상이 이제 다릅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다 모아지게 됐을 경우 아주 그 좋은 얘기들이고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이를테면 백화점식의 그 혁신 방안 네. 또 이거가 이제 반복이 될 가능성은 또 이제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전에도 이제 그런 어떤 각종 그 혁신 방안들을 모아서 제시하는 거는 많이 있었는데 막상 그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의문이 이제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네.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를 아직까지도 이제 거론들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 이래로 야당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었던 문제. 네. 그러니까 이 친노 프레임이라고 흔히 하는 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어떤 그런 방향. 이 문제는 아직까지 또 정면으로 얘기가 되질 않고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그 성패는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친노 프레임이라는 거를 넘어설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김경협 의원인가가 새누리당 세작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비노를 향해서 일단 원자탄을 쏘았는데 이게 참 마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더 시점이 아주 안 좋았어요. 네. 예, 마침 그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이제 날이었는데 오히려 그 김경엽 의원의 그 같은 얘기가 그 혁신위원회 출범의 그 의미를 아주 덮어버린 이런 네. 이제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 그 문재인 대표가 좀 이제 곤혹스럽게 됐죠. 네. 바로 이거 김경엽 그 수석 사무부총장인데 네. 그 자리를 당내 그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제 임명을 했던 관철을 시켰던 경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재인 대표가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좀 질타를 하는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일단 그 박지원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이 강하게 대시를 했죠. 강하게 네, 그렇습니다. 발언을 뭐 날렸죠. 당내 비판이 잇따랐고요. 그리고 뭐 꼭 비노 의원이 그쪽의 의원들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상당히 좀 강도 높은 그런 이제 비판들을 이제 했습니다. 네. 문제는 김경혁 의원이 그냥 단순한 그냥 평의원이 아니라 이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네.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거든요. 그 중요성은 공천권을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리죠. 예, 그렇죠. 총선에서 상당히 또 영향력, 또 당 조직을 정비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을 그렇죠.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점에서 글쎄 이제 앞으로 과연 이제 거취 문제까지도 사실은 이 문제가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문제, 특히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또 아마 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이런 거 상당히 좀 힘든 상황으로 이제 가버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혔는데 문재인 대표에게 짐을 주는 그러한 발언이었군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새누리당이 이제 내년 4월에 있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거물들이 당원 협의회 위원장 신청하고 맞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 정몽준, 오세훈, 조윤선 뭐 이런 분들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협위원장 그동안 이제 사고 지역으로 있었던 곳들 이제
그 위원장 이제 공모가 이제 뭐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 행보를 좀 이제 빠르게 좀 이제 진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조만간에 이제 당직 개편도 뭐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 맞아가지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시도당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또 당협위원장 다 이제 아마 또 인선들을 하고 선출을 하게 될 거로 이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거물급 인사들의 이제 복귀가 있을 거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관심을 이제 끌고 있습니다. 물론 당협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내년 총선 뭐 공천으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내년 그 공천에 유리한 고지를 이제 선점하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죠. 이 계파 간의 이제 미묘한 갈등이 과연 이제 드러날지도 이제 사실 이제 관심사입니다. 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 공천에 있어서 특히 지금 이제 비박 지도부에 대해서 이 친박 쪽이 상당히 그 이제 경계심을 아주 강하게 이제 가졌고 있거든요. 네. 뭐 혹시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 비박 지도부가 친박 쪽을 물갈이하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경계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그 당협위원장 그 선출 과정에서 또 이런 계파 간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 또 그 내부 갈등이 없을지 이런 것도 또한 이제 관심사입니다. 네. 뭐 메르스에 덮여 있지만 그 김무성, 유승민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청와대 견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본회의 뭐 내일 같은데 임명 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예, 뭐 오늘 내일이면은 뭐 이제 결판이 날 거로 예상이 이제 되는데요. 네. 뭐 당연히 이제 여당에서는 빨리 이제 본회의 열어가지고 이제 인준을 처리를 하자 이런 이제 얘기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일정에 응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뭐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금 아마 여당이라든가 또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시간을 뭐 계속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전에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게 지금 메르스 사태 이제 와중이기 때문에 이 총리 공백 사태를 장기화할 수는 없다. 이 여당이나 또 아마 국회의장 쪽의 또 판단이 좀 그 부분이 상당히 이번에는 좀 이제 강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정의화 의장이 일단 중재를 오늘 그 시도를 하되 네. 그것이 불발될 경우에는 직권 상정을 해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는 걸 불사하는 이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야당 쪽의 운신의 폭이 좀 상당히 이제 좁은 거로 이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여론을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하는 뭐가 이제 없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 메르스 사태의 이제 와중이기 때문에 네. 이 반대를 하되 그 방식에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이 좀 이제 장기화되기는 지금 쉽지 않은 네. 그런 이제 상태 아닌가 판단이 되고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뭐 최종적인 네. 좀 결말이 그러니까 인준이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맺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내다봅니다. 메르스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오늘 사실 고맙습니다. 뭐 네, 예. 일창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3369님 메르스 불안에 한 주를 시작합니다. 4248님 월요일 새벽 좋은 정보 각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모두 가라앉았으면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이런 문자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다시 초대하겠습니다.